강의 목차입니다. 돈독으로 미래를 꿈꾸다. 지난주 강의에서는 왜 지금 더욱더 돈독인가? 라는 주제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돈독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죠.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 지능이 다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성인이 된 지금 뇌를 발달시키는 최적화된 수단은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부자들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책에 성공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고금을 막론하고요. 단지 그것을 읽은 채로 휘발해버리는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일 뿐이겠죠. 완전히 내 것으로 한다는 것은 내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채팅창이에요. 지카님도 작심삼일을 매번 작심삼일 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제 다이어리에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계획 세웠던 것이 조금은 딜레이 되더라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꼭 자신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글로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책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기 속도대로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EBS 자본주의라는 동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돈을 계속 마구 찍어낸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경제적 자유가 내 앞에 떡하니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19세기 산업혁명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때 그래도 우리는 자유지성이라는 공간에서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어떻게 돈독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처음 독서를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3장 어떻게 돈독할 것인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 뿐입니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이 아니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쾌답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이 3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을 바꾸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바꾸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달리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넷플릭스나 TV를 보지 않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거든요. 2번째가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인데요. 환경입니다. 자신의 집을 한 번씩 바꾸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 환경이 바뀌잖아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니까요. 직장이 바뀌면 환경이 확 바뀌죠. 같은 회사라도 근무하는 장소가 바뀌면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도 해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만남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환경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요. 왜 학세권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맹모 삼천지교도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 보고 배우는 것, 느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인생 문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문구가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에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였습니다. 30대는 당신의 지지자는 당신 자신입니다 였고요. 40대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였어요. 지금 50대가 되어서는
나는 강하고 단단하다가 저의 인생 문구입니다. 인생 문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 더 강하다고 해요. 자신에게 매일 들려주면서 자기 암시를 해야 해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의견을 묻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것이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시는 것을 올려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시행착오, 둘째, 강의, 셋째, 실제로 해보기, 연습, 넷째, 도제. 도제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도제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섯째, 기타. 해당되는 번호를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3번 실제로 해보기 연습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서 우리는 잘하게 된 것입니다.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배움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1. 수업 중, 2. 숙제하기, 공부하기, 3. 가르쳐주기, 4. 인터넷 강의 듣기, 5. 상호작용, 질문하고 답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복수 정답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혜정 교수가 쓴 서울대에서는 누가 A뿔을 받는가라는 책에 소개된 그래프입니다. 그가 미시간 대학교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의 에릭 마즈루 교수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 개혁 특강을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소개했을 때 미시간 대학교 교수들도 모두 놀랐다고 하네요. MIT 미디어랩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교감신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몸에 부착하고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의 패턴에 따라 교감신경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한 것이라고 해요. 이 연구는 원래 수업 중에 학생의 교감신경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몸에 부착하는 입는 기기로 일상생활의 교감신경계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연구였다고 해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집중, 각성, 흥분, 깨어있음, 긴장 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감신경계가 불활성화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각성이 없는 상태, 멍하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프 왼쪽을 보시면 자신이 직접 실험을 하거나 숙제나 공부를 할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에도 특히 초반부에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 편에 있는 TV 시청하는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신경계가 완전히 불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 시청으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시청각적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신경계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TV가 바보상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오른쪽의 수업입니다. TV 시청처럼 교감신경계가 불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숙제나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 중일 때보다도 더 불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은 집중하고 깨어있고 긴장하고 각성한 상태가 아니라 TV를 볼 때처럼 그냥 아무 각성이 없는 상태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고 듣고 쓰고 생각하면서 강의도 들어야 하겠죠. 다산정약용의 3박자 독서법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목민심서, 경세유포 등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18년이라는 유배기간 동안에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독서에 있어서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독과 질서와 초서가 그것입니다. 정독은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이 생각하며 꼼꼼하게 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질서는 한자 질자는 빨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아나기 전에 빨리 메모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메모하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초소에서 한자 초자는 뽑을 초입니다.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그것만 뽑아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책 한 권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샘즈 독서의 의미입니다. S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책을 통해 성공, 성장하는 독서입니다. A는 행동하는 독서, 내 삶에 적용하는 독서를 의미합니다. M은 돈이 되는 독서, 돈독을 말합니다. 샘즈 독서는 독서를 통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부를 만들어가는 독서를 의미합니다. 샘즈 독서 방법입니다. 첫째, 워밍업 하기, 둘째, 읽기, 셋째, 필사하기, 넷째, 사유하기, 다섯째, 출력하기입니다. 워밍업 하기에서는 환경과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습관을 바꾸어야 해요.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함께 해나갈 때 실행력은 커집니다.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것도 이 과정에 해당됩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추천한 책이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책 구경하러 간다라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한두 시간 동안 책을 10권 정도 고릅니다. 그 이후 한두 권 정도 사서 돌아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바로 드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사도 온라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고서점 예스24나 알라딘 매장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줄 긋고 읽기, 책 귀퉁이 접기, 포스트 프레그 붙이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빨간 볼펜이나 만년필 등 자신이 좋아하는 필기구를 사용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나 마음에 와닿는 글귀 등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습니다. 책 귀퉁이를 접는 경우는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문구나 인사이트를 얻은 것 중심으로 책 귀퉁이를 접습니다. 생각 노트를 만들 때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스트 프레그를 붙이는 방법은 온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문구가 있는 페이지에 붙입니다. 저의 경우는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습니다. 용어나 단어 중에 되풀이해서 나오지만 내가 완전한 개념을 모르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고 그 페이지에 뜻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책 여백에 내 생각이나 작가의 의견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것, 공감하는 것 등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책을 2번 읽을 때는 줄거진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 노트를 만듭니다. 제가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스트잇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사이즈를 이용합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한 페이지에 정리가 힘들지 않고 다른 노트나 책에 붙여놓기가 수월해서입니다. 필사하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독서 핵심에서도 나왔는데요. 초서에 해당됩니다. 문장이나 문구를 따라 적는 것은 독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대로 따라 써보는 것과 그냥 읽고 흘러넘기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뼈째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필사가 있겠습니다. 사유하기는 생각하고 공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적용할 것, 실천할 것, 활용할 것 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하며 문제 해결력이 키워집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경제와 돈의 원리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고 세상에 질문하면서 사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게 될 겁니다. 출력하기는 아웃풋인데요. 글쓰기와 말하기에 해당됩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출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갈 때와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잖아요. 면접도 보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성과 사고력, 판단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웃풋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중요하니까요. 가장 효과적으로 책 읽는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의 밑줄 긋기, 빨간색 볼펜이나 만년필 등 활용. 둘째,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 책 귀퉁이 접기. 셋째, 다시 보고 싶은 부분, 포스트 플래그 붙이기. 넷째, 내 생각과 질문은 여백에 쓰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책을 읽는 시점이 언제인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어디서 읽는다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읽는다든지를 책 표지 다음 장에 면지에 적으면 좋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책 마지막 장 빈 곳에 다 읽은 날을 적어두면 기록의 장이 됩니다. 면지 한 페이지에 읽고 난 후의 느낌과 감상을 적으면 따로 생각 노트에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한 아웃풋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독서를 위한 3종 세트. 저는 메모와 포스트잇 그리고 펜, 필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위한 도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메모는 생각의 최소 단위이고 포스트잇은 기록의 최소 단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스트잇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포스트잇을 말합니다. 처음 읽을 때 주로 저는 빨간색 볼펜, 두 번째 읽을 때는 노란색 형광펜을 사용합니다. 책 읽기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은 자기만의 독서 노하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의 내리기입니다. 책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책은 땡땡땡과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갈로 부분에 들어갈 문장이나 어휘나 문구를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왕초보자는 책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독서 왕초보자는 얇고 쉬운 책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의 책, 가급적 종이책을 읽으시기 권합니다. 가볍고 쉽게 읽히는 스토리 위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차별로 잘게 쪼개어서 분량을 줄여서 읽기 바랍니다. 책 읽기 스케줄을 짜는 것도 좋습니다. 책 읽기가 조금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온 오프라인 독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읽은 것,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얇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가볍지 않았어요. 파이프라인의 우화와 카피캣 마케팅은 저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버크 해지스라는 작가입니다. 세 번째 책 It Works는 RHJ라는 작가가 익명으로 쓴 책입니다. 1926년에 간행된 책으로 미국인 갑부가 쓴 책이라고 하네요. It Works라는 책을 며칠 전 검색을 해보니 60세 기념 개정 증보판이 올해 7월에 나와 있었습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3가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얇습니다. 전 세계 7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책은 공부책입니다. How to Study 공부책이 책 제목입니다. 부제가 하버드 학생들도 몰랐던 천재 교수의 단순한 공부 원리. 초등생은 미리미리, 중고생은 지금부터, 대학생은 늦게나마, 일반인은 더 늦기 전에입니다. 조지 스웨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참 유니크한 책인데요. 공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사전을 찾고 그 뜻을 알면 응용해보고 응용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아주 가볍고 얇은 책이지만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바로 서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주말에 서점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